안녕하세요. 제가 오즈모 포켓 서드파티 액세서리를 몇 가지 더 주문했어요. 그 중에 ND 필터랑 케이스가 먼저 도착해서 오늘 언박싱하고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ND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가격이 비싸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DJI가 오즈모 포켓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투자를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게 ND 필터 세트고요. 이게 케이스예요. 이 ND 필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협찬을 되게 여기서 많이 했더라고요. 살짝 그 의심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PG하이텍 거를 사려고 했거든요.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다른 브랜드들보다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필터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조종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케이스에는 조종이를 장착을 한 채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종이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결국엔 이 케이스를 사게 됐고요. 짐벌 헤드 부분에만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종이를 장착을 한 채로 또는 무선 모듈까지도 장착을 한 채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뺄 때는 그냥 잡아서 빼면 되겠죠? 손잡이 같은 걸 달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 안에도 아주 살짝 기스가 나지 않게 완충 처리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D 필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려 8개의 필터가 들어있는데도 케이스가 진짜 작아요. SD카드 케이스보다 살짝 두꺼운 정도? 여덟 개의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작게 이 테두리에 써있고요. 닦는 천이고요. 이게 좀 얇아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뒷면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는데요. 사실 이 뒤쪽에도 붙어요. 그래서 혹시 2개의 필터를 밖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때는 임시적으로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켜볼까요? 달린 채로 껐다 켰다 하는 거 문제 없고요. 케이스에도 들어가는 것도 문제 없고요. 기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가 자석이다 보니까 서로도 붙어요.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에다가 수납을 해놓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걸쳐놨을 때는 막 서로 붙고, 특히 이게 막 2개가 다 이렇게 완전 붙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꼭 잘 끼워놔야 될 것 같아요. ND 필터는 빛의 투과량, 즉 광량을 감소시켜주는 필터입니다. 필터에 쓰여진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은 광량을 줄여줘요. PLCPL 필터는 모두 편광 필터인데요. 난반사되는 빛, 즉 산란광을 흡수해주는 필터입니다.
유리나 수면에 반사된 빛을 제거하거나 선명한 색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앞에 달린 링을 회전시켜서 편광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ND 필터를 꼭 사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사야 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미얀마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셔터 스피드 노출 다 자동으로 놓고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강렬한 햇볕 아래서 촬영을 한 화면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셔터 스피드가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사람 눈은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보이지는 않는데 셔터 스피드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프레임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물체가 너무 선명하게 담겨가지고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 좀 어색해 보이고 좀 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좋은 셔터 스피드는 초당 프레임 횟수의 2배라고 해요. 근데 강렬한 햇볕 아래서 셔터 스피드를 무조건 그렇게 낮추면 노출이 너무너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다 하얗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짐벌 모드 설명드리는 영상을 보시면 그날 제가 사실 무리하게 셔터 스피드를 낮춰놓은 상태였어요. 주변이 하얗게 날아간 걸 보실 수 있거든요. 하얗게 날아간 부분은 색 정보가 손실이 돼서 나중에 후보정을 시도하시더라도 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노출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셔터 스피드와 노출을 결국에는 다 잡으려면 ND 필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제품은 밖에 나가서 테스트해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싱가포르의 태양은 굉장히 따가운데요. 노출을 자동으로 놓으니까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까지 올라갔네요. 바람개비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는데도 영상을 멈춰보면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럼 수동으로 노출을 바꿔볼까요? 초당 30프레임에 맞춰서 6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놓으니까 화면이 온통 하얗게 날아갔네요. 하지만 ND32 필터를 끼우니 자동 노출일 때와 비슷하게 광량이 조절되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낮아서 바람개비의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번에는 연못 앞에서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60분의 1로 바꿨더니 물 표면 일부랑 주변 나뭇잎의 밝은 부분들이 하얗게 날아갔네요. 반사광을 줄여주는 CPL 필터를 끼워봤어요. ND32 필터를 끼운 다음에 편광 방향을 바꿔봤어요. 64 필터를 끼우니까 더 어두워졌어요. 너무 어둡죠? 그럼 어떤 ND 필터를 써야 적정하게 노출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ND 필터 노출 차트를 검색해보시면 엄청나게 복잡한 표가 등장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유튜브 영상 촬영에 주로 사용하시는 초당 30프레임 기준의 적합한 셔터 스피드 60분의 1초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동 노출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동 노출로 놨을 때 셔터 스피드가 500분의 1초로 나오면 ND8, 1000분의 1초면 ND16, 2000분의 1초일 때는 ND32, 4000분의 1초일 때는 ND64를 써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셔터 스피드가 3200분의 1초로 나오네요. 그럼 ND32나 ND64 둘 중에 하나를 써야겠어요. 먼저 ND64를 끼워봤는데요. 너무 어둡죠? ND32를 끼워보니까 훨씬 낫네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과노출 표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낮췄더니 눈, 코, 입만 남고 얼굴이 다 날아갔네요. ND 필터를 끼우고 피사체 주요 부분에 노출 과다가 없어졌는지 확인해주세요.
보셨나요? 오즈모 포켓이 아무래도 조리개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필터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필터를 샀으니 촬영할 때마다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연스러운 영상, 더 시네마틱한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좋은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